여성과 또 노인,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여자 기독교 청년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동에 본사가 있고 지금은 이제 한국 YWCA라고 이름을 되어 있어서 저기는 거의 부설로 제가 알기로 지금 정확히 51개소인가? 전국에 YWCA가 있고 그 안에 또 여성을 위해서 여성폭력 관련 시설도 있고 뭐 쉼터 또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가 여성의 인력 개발도 하고 또 아동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저희가 이제 하남에 부설로 성폭 상담소가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러면 우리는 보통 피해자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지? 보통 피해자 이러면 여성이라는 부분에 국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해 첫 번째가 오해가 여성이다. 또는 그 여성이 뭔가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야한 옷을 입었을 것이다. 뭐 짧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닐 것이다. 밤늦게 거기를 왜 돌아다녔대? 라고 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 또 만약에 그게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관리했기 때문에 라는 부분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요. 그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성폭력 피해를 더 양산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방향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예를 들면 통영처럼 우리 고종석, 아니 통영이 아니고 나주의 고종석 사건처럼 그 뭐 초등학교 아이를 이불에 싸가지고 영산강 다리 밑에서 성폭력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막 그 엄마가 PC방에 그 시간에 갔다 어떻게 됐다 막 이러면서 가족을 더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생겼다면 우리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더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그러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자기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어디 뭐 강당에 앉아서 교육실에 앉아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좀 이렇게 자료를 보시고 또 하나 궁금하시면 저희 상담소를 이용하시고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2명이든 3명이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 그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 요새는 성폭력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게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많지? 라고 하시는데 성폭력 건수가 더 많아졌기보다는 옛날에는 피해자가 내 잘못이야 라고 해서 고소를 하거나 신고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폐되고 숨겨진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내 잘못이 아니고 너가 잘못한 거고 지역의 잘못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제 커밍아웃을 하듯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 건수가 많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그 부분을 도와서 나가야 되는 게 저희의 방향이죠. 성폭력 상담소는 어쩌면 저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여성 권익 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요. 성폭력 피해자 또 성폭력 방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꼭 여성만이 아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케어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료적, 법적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꼭 저기 업무 중에서 보면 상담이 한 80%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20%는 아마 예방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으로는 성인 대상 교육, 청소년 상담 교육, 아동에 대한 거, 유치원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가 성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는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어서 공무원이나 뭐 경찰 공무원 또 우체국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학부모, 일반 성인들, 직장에 맞춰서 성인식 개선 사업으로 예방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요약을 한다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가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는 게 가장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좀 더 열린 마음을 여시고 성폭력이라든가 무슨 이런 교육, 예방 교육에 좀 더 참여를 하셔서
그런 것이 어떤 우리 지역의 사례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가 되고 있는지를 많이 아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좀 더 이쪽에 대한 부분에 저희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 성폭상담소의 직원 및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면 성폭력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게 지금 약 8년 반 정도 됐는데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 상담소 이러니까 친근감보다는 거부감이고 일정한 사회적 약자 몇 명만의 문제라는 부분도 가지고 있는 일이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고요. 많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8년을 했는데 항상 새로운 것 같고 또 내일은 어떤 내담자가 올지 또 그 다음날은 어떤 사람이 올지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그분이 왔을 때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자기의 어떤 그 아픈 부분을 내놓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항상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능력이 부족한지 성폭력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단체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파트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성폭력이고 다른 부분이 다른 파트면 자기 부분에 좀 더 교집합이 적어지게 해서 물론 교집합이 많아서 있는 것도 좋겠지만 각자 자기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필요할 때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많은 센터들이 협조를 해서 건강하게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폭력이기도 한데요. 성폭력으로 시작을 성폭력을 끝나기도 하는데 좀 더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많은 부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애를 쓸 것입니다.